자,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에 맨 앞에 제가 이제 숨에 대한 얘기는 먼저 여기 꺼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숨 쉬는 거에 대해서는 박사급이 돼야 됩니다. 숨 쉬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인데 사실 걷기 뭐 이런 두 가지는 여러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잘. 근데 이제 숨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요거를 일부러 숨을 쉬게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 몰입형 이제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집중 몰입을 위한. 제가 이게 몰입이란 말 자꾸 쓰고 있는데 요 전에 네. 명상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완 명상은 앞으로 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줄여서 제가 기몰해라고 이렇게 기도 몰입 지혜에서 기몰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는 기정해라고 선정이라는 명상이 애매하더라고요. 선정이. 그래서 대놓고 몰입이라고 그래서 기몰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이 명상 지도를 하면 결국 이렇게 여러분이 명상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중 몰입인데 제가 이제 집중이란 말을 많이 쓰다가 몰입이란 표현이 훨씬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집중을 계속하면 몰입이 돼요. 관찰을 계속하면 지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기본적으로 집중의 결과가 몰입이고 관찰의 결과가 지혜라서 그래요. 통찰지혜. 그다음에 이제 기도 가피는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 기도로 입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명상이에요. 이거를 틱낙한 스님이 가장 잘 설명하죠.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가장 잘 설명하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와 명상을 분리하면 이게 상황이 좀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불자가 되면 하는 게 기도하고 이렇게 몰입, 지혜 이 세 개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전에는 기정에 이렇게 개정해가 아니고 기정해라고 맨날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기몰해라고 그리고 기도는 가피라는 것하고 항상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가피 명상, 집중 몰입 명상, 관찰 지혜 명상 뭐 이런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 전에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이완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완하는 게 숨 쉬고 걷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이완하는 게 그리고 이완이 기본이에요. 이 모든 거에 이완이. 그러니까 사티가 기본입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이완이 기본이에요. 사티는 그 뒤에 얘기고 여러분이 뭐 이완되고 뭐 얘기지. 영상 직접 해보시면 사티의 한계가 뭔지 여러분 명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완이 되고서 그 뒤에 뭘 붙이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뭐 들어와서 편안해야지 뭐.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난로에서 이렇게 물이 펄펄 하면서 이렇게 끓고 있고 뜨뜻하고 이러면 졸리잖아요. 제 얘기예요. 아니 뭐 뜨끈뜨끈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이 대부분 음체질이고 저도 요번에 제주도 가서 누구 따라 갔는데 손가락에 꼽더니 쟀는데 제가 태음인이래요. 태음인. 우리가 잘 모르더라. 저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태음인이 됐어. 세월이 지나서 태음이 됐어. 소음인이었는데 태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니까 체질이 변하는 거더라고요. 알고 있던 거랑 달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몸을 대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대피해야 되는. 여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몸찬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 최고 좋은 건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그냥 그게 명상의 시간이 그게 참명상이. 그러니까 이완이 되면 이게 팔알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저 얼굴 가서 다 수술하세요. 표정 이상합니다. 그것부터 수술하세요. 편안한 얼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근데 마음이 편해야 뭐 얼굴도 편안하죠. 마음 불편하고 그리고 몸 아프면 표정이 안 나와요. 아니 몸 아픈 표정이 안 돼. 아니, 저희 어머니 예를 맨날 들어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대수술 엄청 많이 하고 병원에 몇 년을 계셨어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바깥에 이렇게 병원에서 바깥 쳐다보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잘 만났고 외할아버지 친구가 병원장이라서 몇 년을 수술하고 이렇게 몇 년을 병원에 있었는데 그래도 시집 가서 애를 넷이나 낳고 제가 첫째로 태어났지. 근데 이 양반이 좀 아프면 문을 닫아놓고 아이들 저쪽에다 방에다 놓고 자기 문을 딱 닫고 문 안 열어줘요. 아프니까 자기가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문을 닫고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제가 혼자 끙끙 앓고 그랬는데 난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듯이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 아픈데 뭐. 근데 마음이 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픈데 도인 대신 광덕 스님, 광덕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신 분인데 그분이 주력으로 마하바냐 바라밀로 한 소식 하셨잖아요. 몸이 아파서 오히려 도인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뭘로 도인되실지 내가 모르겠죠. 제가 하는 건 무두선이 연락이 가르치고 있지만 뭘 문제를 내면 못 맞춰. 안 맞추신 것 같아 일부러. 야, 내가 영원히 있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나 안 맞출 거야. 막 이런 분위기가. 맞추세요 좀. 아우. 네. 그래서 이완이 아니 무두선 이완이 잘 안 되나?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돼야 맞추지. 이완이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셔야 돼요. 명상 기도를 하려면 온 사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 기법을 못 갖추시면 명상 망한 클래스 무조건. 그래서 이완하는 건 숨 쉬는 거하고 걷기인데 이제 숨에 이제 여러분이 숨 도사가 되셔야 돼. 숨하고 걷기에는 여러분이 도사급 되셔야 돼. 도사. 도사니? 도사. 그러면 숨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오신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숨쉬게 할 것인가? 기법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오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8주 뭐 이러면 숨 쉬는 거 한 8종류로 오면 이제 숨을 매일 오면 다른 거 이렇게 오늘은 이걸로 좀 해보세요. 이걸 좀 해보세요. 이걸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오면 적응되도록 걷는 것도 숨 쉬는 거 걷는 거 한 세트니까 걷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걸으세요. 그래서 제가 불교신문에 걷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걷기, 거기에 이렇게 무슨 특집 뭐 써달라 그래서 걷기에 대해서 제가 아예 특집 기사 쓴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있어요. 그래서 걷기 아예 정리를 쫙 했어요. 제가 걷기 정리를 하고 숨쉬기 대놓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숨 쉬는 거, 걷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 붙이고 뭐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 내가 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지? 재밌게 하고 이완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코끼리 나팔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말렸다가 후 불면 이렇게 펴지는 거 있어요. 그게 코끼리 나팔이라는 거예요. 코끼리 나팔이 뭐냐고 물으시면 찾아보시면 돼. 코끼리 나팔이 있어. 그게 코끼리 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면 펴져. 그리고 다시 말려.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연상하는,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비,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잉글리시지만 그래서 이게 연상하는 기법이에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게 티벳 쪽 이런 데 잘해요. 바주라야나 쪽이 가장 잘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3,500고지고 다 이렇게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늘만 보고서 맨날 이렇게 해서 연상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되게 재미난 게 불교에서 금기하는 게 무상, 무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아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금기하는 게 아트만 이런 거 금기하는데 바주라는 거꾸로예요. 아니 대놓고 이런 거가 뭐 그러니까 식전변한다는 거예요. 식전변한다고. 윈냐냐 이거 전변한다고. 아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식을 이렇게 시키게 해서 자, 내 것, 나, 나의 자 이게 없다. 이게 기본 맥락이잖아요. 근데 이 바주라는 그게 아니고 나의 자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나의 자아에 관련된 거거든요. 아니, 내 것은 내 몸이다, 마음이다, 이게 내 것이고, 나는 이거 다 나라고 하고, 내 것은 또 이런 것도 다 이거 내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자아라는 것은 아트만처럼 내 몸과 마음이 사라져도 영속된 뭐가 있지 않냐, 이런 건데, 아예 티벳은 리그파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몸이 사라져도 이걸 통해서 이걸 내가 활용해서 다른 몸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쪽의 환생 시스템이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리버스하고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저저저인데 그건 다 둘째치고 그때 쓰는 테크닉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자꾸 연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전부 연상하는 걸 잘해서 기법들을 전부 그런 쪽으로 해주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나팔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코끼리 숨쉬기 이렇게 하면 돼요. 코끼리 나팔이라는 것은 연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코끼리 숨쉬기라고 하고 숨 쉴 때 연상을 코끼리 나팔처럼 코끼리 코처럼 해서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말리고 내쉴 때 이렇게 풀리는 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말려서 여기서부터 쭉 말려서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요 끝에 단전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걸로 숨을 들이쉬면 요 끝에 말리고 내쉬면서 바깥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요거를 연상을 쉽게 시키려면 인터넷에서 코끼리 나팔을 검색하셔서 아니면 사서 하나씩 주셔. 그래서 이렇게 불어보게 하면 돼요. 이게 보이듯이 이게 뭐 많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런 매체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도구라고 하지 않고 매체라고 불러요. 찾아볼게요. 매체. 도구가 아니고 뭐라고요? 매체예요. 이 용어는 나중에 매체 명상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명상을 여러분에게 많이 쓰도록 안 그러면 일반인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명상을 말로만 얘기하면 이 사람 무슨 명상하는지 몰라요. 지금 보이듯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도구들을 다 활용하실 때 쉽게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처음엔 매체가 필요한데 좀 지나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연상이 되면 그냥 하게 하면 되죠. 처음에는 이런 도구들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이런 도구도 이렇게 써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띵샤도 이렇게 띵샤 두 개짜리 띵샤 여기 띵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띵샤도 그런 것도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티벳 가면 이거
인도 가면 많이 팔아요. 아니, 많이 팔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때마다 변화를 줘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 하셔요. 있어 보이는 거. 더 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땡 하고 막 돌려 막 그럼 더 있어 보이잖아요. 아 이거 띵치 안 돼. 네. 그다음 이런 것도 요새는 이제 좌조 형태로 큰 놈을 사요. 더 있어 보여. 이따시만 일본 절에 가면 다 있어. 큰 놈을 해서. 아 중국 절에는 목탑 이따시만 거 두드리잖아요. 그것도 있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명상센터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갖다 놓게 되냐면 이따만한 좌종에다가 뭐고도 이따만한 걸 앉혀놓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있어 보일 게 별로 없으니까 물건으로 내가 이런 거 물건으로 나중에 이제 물건으로 근데 이게 다 매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를 매체 영어로는 미디움. 여러분 저 고기 저거 할 때 미디움 그게 미디움 중간치로 꽂달라고 미디움이 그리고 사실은 그 미디움이라는 게 어떻게도 쓰이냐면 사이란 뜻이 사이 A와 B 사이를 미디움이라 해요. 그거를 복수형이 미디어 복수형은 미디어예요. 멀티미디어 할 때 그 미디어예요. 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미디어. 근데 이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사람도 미디움이라고 불러요. 미디움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걸 영매라고 해요. 영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영매의 대표 선수가 박수영, 무당 박수가 영매의 영매. 그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미디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영매. 아니, 이상한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치면 무당이에요. 이분이 그냥 내추럴 무당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력상 내추럴 무당인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해서 사건 해결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미디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박수 여자니까 무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당 이러면 이제 그냥 미국에서 유명 프로그램인데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까 봐. 기독교계에서 막 난리 칠까 봐. 아니 그 유명 프로그램을 미국에 미디어는. 그리고 융이라는 사람이 가장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베리아의 영매 박수가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희한하죠. 그 유명한 어, 정신의학자고 이런데 시베리아의 영매가 그렇게 그렇죠.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그래서 이 미디엄을 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은 이걸 매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도 매체고 이런 것도 이런 도구도 매체라고. 좀 이해가 됐죠? A와 B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명상가가 매체예요. 매개체. 어떤 매개체냐면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아직 메롱인 상태에서 범부에서 성인으로 만드는 매개체. 그게 명상가예요. 네, 매체라는 게 이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매체로 쓴 것도 매체 명상이고 매체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이상하고 요상한 걸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꼭 명상 요번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신통방송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할까 생각 중입니다. 8주짜리 프로그램을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기법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단계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차명상 관련해서 계속 뭘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 방학 때 되면 차명상 프로그램 딱 완전히 이렇게 프로그램화 된 걸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근데 기법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의 어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 철학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기법 이해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픈하고 할게요. 자, 코끼리 나팔 같은 경우는 코끼리 그 영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 좀 전에 이렇게 간단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요거를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새끼손가락을 올리시고 그렇죠? 새끼손가락 올리시고 요거를 잘 보시면 요거를 요렇게 깍지를 끼시면 되죠. 새끼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대시고 그리고 요렇게 자 요건 요렇게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숨을 들이쉬면 이게 들이쉬는 거 이거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눈을 감기고 잘 지금부터 잘 따라 하시고 그래서 코끼리 호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드시고 요 끝이 호흡이 들고 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때는 내쉴 때 숨이 나오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네, 이렇게 해서 요 엄지손가락으로 들숨 날숨이 정확히 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엄지로 숨이 들고 나오고 하면 숨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하나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쉴 때마다 이게 물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무계한 일인데 여름엔 진짜 이게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코에서 그렇게 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좀 지나면 그래서 그전에 그 교육원장 선생님 보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 때 하나 하루에 서너 개씩을 이렇게 계속 바꿔서 그래서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처음에 뭘 저렇게 계속 좋아하나 그랬는데 또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 찾아오고 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가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습기가 계속 이렇게 차니까 계속 저도 이게 되도록이면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돼서 계속 하게 되고 특히 겨울에는 저도 이게 바깥 바람 쐬면 바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감기가 드니까 요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루에 한 두 개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습게 잡죠. 그래서 이게 들숨날숨 이게 들숨날숨으로 관찰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호흡하실 때 이 엄지로 여기 체크가 다 돼요. 들고 나가. 그래서 들고 나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이완을 충분히 시켜주시면 되고 이게 관찰 포인트가 여기 관찰하게 하면 되고 들숨과 날숨을 이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호흡법 하나를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이름이 코끼리 호흡이에요. 코끼리 호흡. 만든 사람 제가 만들었겠죠. 맨날 이런 거 만드는 게 제 취미생활, 내가 취미생활이라서
프로그램 기법 만드는 게 제 취미 생활이라 가지고 근데 재미난 건 제가 뭘 만들면 누가 갖다 자꾸 이렇게 쓰고 지가 했다는 게 여러 개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따서 쓰는 건 이렇게 듣고 따서 그지 이게 무슨 저작권 저거 이게 무슨 저작권 저거 하면 수십 개 지금 여러 사람 나한테 걸리게 생겼는데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갖고 갔으면 얘기도 안 하고 홀랑 갖고 왔어. 이걸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저작권을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걸 잘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선정을 잘 하시면 돼요. 만든 사람은 선 없으니만 코끼리요. 만든 사람은 선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응용해서 이제 가르치시면 돼요. 호흡법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잘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은 이제 순비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순비 명상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순비 호흡이에요. 호흡법이 순비 호흡은 뭐냐면 이게 제주도 해녀들 호흡인데 왔다 이게 지식이라 그래서 원래 있는 건데 그 이거를 어떤 분이 한의사분이 이걸 보고 아니 저거를 그냥 저거 그냥 호흡법인데 이렇게 이건 원래 순비라고 하는 게 순비소리라고 해서 해녀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또 올라오면서 휘 이렇게 내는 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기본이 1분 이상 참아야만 해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은 탈락. 1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하는 해녀가 3분이래요. 3분. 3분. 잘하는 해녀가 이제 3분 넘는 사람이 잘하는 해녀래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물 따서 그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만 살아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게 숨비 소리인데 여기서 숨비호흡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마지막에 후 하고 내뱉는데 후 하고 내뱉을 때 소리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간단한데 숨을 자 이건 같이 해볼게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깊이 들이쉬고 멈추는 거예요. 무조건 1분 이상이어야 돼요. 자, 이제 내뱉으면 되는데 이때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소리가 다 다르다는 게 살아봐요. 이게 순비 소리인데 이게 순비호흡이. 자,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훈련시키실 때는 반드시 1분, 무조건 1분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이 1분을 거셔야 돼요. 얘기하실 때 순비호흡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장은 뭐 그건 알아. 3분짜리 건지 모르겠고 1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1분부터가 순비호흡의 기본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숨이 엄청 짧아요. 훈련해서 1분 넘기라 하면 되고 이 조건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안 해주면 순비호흡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기본은 1분. 그래서 1분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지만 1분 미만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조건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비호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옛날엔 지식이었어요. 이걸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식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주도 해녀를 연상시키고 숨을 멈추고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연상할 때는 물속으로 내려가서 숨을 멈추고
물속으로 내려가도록 연상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영상을 띄워주시든가 해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멈추고 이렇게 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와서 후 할 수 있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상을 제작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영상을 제작할 안 되면 우리 저 국장이 야 이거 만들어 만들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림이 있어야 그림이 있어야 사형에선 숨쉬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망치질도 있고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쿵쿵쿵쿵쿵 해서 이렇게 원의 망치질을 쾅쾅쾅 하면 이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줄어들어서 이게 숨이 들숨이에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숨쉬기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코끼리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아예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연상을 시키는 거죠. 숨비호흡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물에 꼬르륵 했다가 다시 꼬르륵 올라오도록 이렇게 연상을 시키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훈련받는 분들이 내가 와서 이완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이완을 되게 하는구나. 그리고 연상을 시켜야 마음이 일로 바로 옮겨와요. 동참하신 분이 내 마음이 바로 일로 옮겨오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로 옮겨오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마음이 일로 옮겨오고 바로 이완이 이 장소에서 돼버리면 오고 싶겠죠. 여기 오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순비호흡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 1분 얼마 한다고요? 1분. 네, 제가 스탑워치 가지고 할 테니까 눈을 잘 감고.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눈을 감도록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코끼리 호흡도 그렇고 순비호흡도 그렇고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감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눈 뜨면 운동과 배는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일로 안 와요. 눈을 감겨야 마음이 일로 와요. 네, 여러분이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숨을 내쉬고 토해내듯이 후 내쉬고 자, 숨 들이쉴 땐 입으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코로. 자, 숨을 내쉬고 후 내쉬고 자, 다시 한번 쉬셔볼게요. 맞아요. 호흡 내쉬고 자, 깊이 드실 거예요. 깊이 들이시고 시작.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럼 멈췄다가 숨을 내쉬기 때문에 요때 나오는 이제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 다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도하실 때 이렇게 스탑워치 여기 다 핸드폰에 스탑워치가 다 있으니까 해서 기본 1분 하면 그 사이에 뇌에 피가 쏠리겠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거의 그래서 바로 이 장소로 마음이 100%이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냥 왜냐면
죽고 살고 문제로 갑자기 걸리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걸리는 거라서 그냥 바로 이 점수 바로 오게 됩니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감정, 생각, 욕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욕구 중에 욕구인 죽고 사는 문제로 바로 돌입시키는 거라서 오자마자 갑자기 죽고 사는 문제로 프로그램 하기도 전에 죽고 사는 문제로 바로 돌입시켜가지고 생사 문제로 바로 순기호흡을 통해서 생사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는 벌써 이렇게 다 생각이 있는 건데 오신 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그냥 순기호흡이라고 하되 이분들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이곳을 히어앤나우로 올 수 있도록 바로 도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1분 이랬기 때문에 1분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1분에서 죽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좀 짧아서 중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분 아셨죠? 1분 그러니까 1분 해서 바로 이 장소로 혈액나우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바로 이렇게 옮겨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올 것 같죠? 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숨을 멈추기로 했으니까 같은 숨이지만 손 터널은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거는 숨을 쭉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손을 이렇게 쥐시면 되고 이게 얼마나 꽉 쥐냐면 꽉 쥘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쥐시고 대신 이번엔 숨을 여기를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도록 해보죠. 하면 미쳐버릴 겁니다. 이게 심장이 터지기 전까지 가는 거라서 이게 완전 몰입이 됩니다. 눈을 감고 여기만 입을 여기다 딱 여기 보시면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입을 갖다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해보셔야 이해가 돼요. 입을 이렇게 대보시면 입이 딱 맞아. 아, 입이 맞아. 우리 인체가 신묘한다니까요. 이걸 만든 사람이 접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 뭐 사람들 오면 하여튼 1분 안에 사람이 일단 왔는데 1분 안에 여기 지금 이쪽으로 못 옮기면 그거는 저 전문가가 아니에요. 1분 안에 이렇게 옮겨야 된다. 1분 안에 아니 저 사람이 어디를 헤매고 왔던 건 상관없어요. 여기 딱 들어왔는데 1분 안에 이 사람이 이 장소에 이걸 몰입하도록 못한다. 이러면 이제 2급이요. 2급이요. 아, 자, 1분 안에 완전히 이곳에 돌입하도록 여러분이 도입 부분에 이런 호흡법, 걷기, 호흡을 사용해서 완전히 몰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맞아, 딱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한번 불어볼까요? 후. 이거 풀전이죠. 후.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후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숨한 상태에서 후. 이걸 빼는 건데 체크를 어떻게 저번에 제가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를 자 오른손으로 할 것 같아요. 왼손으로 여기 갈비가 있어요. 갈비뼈. 이쪽으로 통해서 이거를 체크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변화가 다 체크가 돼요. 여기가 왜 체크가 되냐면 우리 이 폐라고 하는 이 안에 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숨을 쉬면 숨을 들숨 날숨 여기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숨 쉬면 무조건 확인이 돼.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 갈비가 움직이는 거예요. 갈비가 움직여. 이 뼈는 움직이는 뼈예요. 아니, 갈비는 움직여. 아니, 갈비가 뭐냐고 모르시면 여러분 저 소갈비, 돼지갈비 뭐 잘 모르겠는데 닭도 갈비가 있죠. 닭갈비. 아, 갈비가 있어 닭갈비인 거죠? 닭갈비는 잘 모르. 하여튼 뭐 하여튼 다 갈비요. 갈비가 얘가 움직여. 아니, 갈비가 움직여. 갈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횡격막하고 얘하고 횡격막하고 네트워크가 됐어요. 폐하고. 이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면 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쉬니까 내려가는. 이해됐어요? 내려. 그럼 이게 손으로 체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체크. 그러니까 두 손을 다 활용해서 저는 여기 확인하도록 하고 아니, 온 사람이 자기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가 숨이라는 게 온몸에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숨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온 사람이 경험하도록, 이해됐어요? 체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되면 2인 1조로 하는 거예요. 2인 1조. 2인 1조. 왜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A가 숨을 쭉 들이쉬고 내쉴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거 이해됐어요?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상대방이 이렇게 되네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근데 이게 남녀는 나눠서 하세요. 이게 몸을 만지는 건 특히 처음에 할 때 몸을 만질 때 무조건 제가 신체에 접촉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묻고서 어프로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가. 농담이 아니고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요새 저 스님들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차 그냥 같이 마시고 그랬는데 요새 문을 열어놔야 돼. 사진도 찍어야 돼. 동영상도 이게 연결해놔야 돼. 왜냐면 하고 밖에 뛰어나가면 잡혀가. 잡혀가. 안 돼. 요새 세상이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서 안 잡혀가고 싶어요. 안 잡혀가고 싶어요. 안 잡혀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 거사님들이 이렇게 다 편안하게 생기면 좋지만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인상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잡혀. 그래서 A, B로 나눠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변화가 무조건 확인이 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확인이 되는 걸 숨을 여러분이 아까는 참는 거 있지만 이번에 내쉬는 걸 끝까지 내쉴 수 있도록 동료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시원해.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뱉을 일이 없어요. 속상한 사람의 특징, 숨을 깊이 들이신 적도 없지만 더 큰 거는 깊이 내신 적이 없다. 여러분한테 왔는데 숨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들이시고 어마무시하게 내쉬는 것만 해도 파라리 성공이다. 아시죠?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잘 들숨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내뱉고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뱉은 적이 없다니까. 숨을 바깥으로 이렇게 길게 뽑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 환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호흡이 여기서 간당간당해요.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일부러 쭉쭉 뽑아주는 거예요. 쭉쭉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을 활용해서 쭉쭉 뽑는데 그걸 본인이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쭉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하라 그러는데 귀찮아 그냥 하라 그러면 내쉬세요. 근데 뭐 근데 이거는 하면서 본인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대고 하고 확인돼. 그리고 더 확인되는 건 몸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주 깊이 여러분이 확인 쭉 해서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울, 강박, 불안 이런 사람한테 엄청 도움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숨을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는 거예요. 내쉴 때는 그냥 살짝 후. 자, 다시 깊이 있게 입 열고 후. 입을 이렇게 살짝 열고 후. 자, 다음에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게 하고 자, 이제 드디어 강력하게 이렇게 되면 어질어질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속이 정말 시원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이러면 잘 받아주실 테고 이렇게 토해낸 적이 없어. 이렇게 토해낸 적이 없어. 이걸 여러분이 숨쉬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쭉쭉쭉 하는 거예요.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이 뭐 안에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요게 연습이 되면 자 맺혔던 거 안에 있는 거 뭐 걸리는 거 다 토해내서 이제 이렇게 점점 여기에 하나씩 붙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매주 올 때마다 요게 맺힌 거를 토해내세요. 오늘 하루 그냥 속상했던 거 한번 다 토해내 봅시다. 이렇게 여기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뭐 속 터지는 걸 토해내는 이러면 망한 거예요. 아니 뭘 이게 학습이 안 되는데 뭐 오자마자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슨 기법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포 형성이 충분히 되면서 와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하나씩 숨을 쉬면서 점점 이게 쭉 변화돼요. 이해됐어요? 자, 숨을 충분히 들이쉴 수 있도록 해주고 충분히 토해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무시한 일을 하는 거다. 얼마나 무시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어떤 기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연결도 중요하고 여기 기법을 요걸 먼저 쓸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기법의 연결. 그 다음에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 효과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렇게 잘 검토가 돼서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숨 쉬는 거 하나 그다음에 걷기 요걸 통해서 충분히 오신 분들은 이완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경험하고 정화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완을 통해서 이완의 효과가 뭐냐 정화예요. 정화. 그래서 이완 명상을 정화 명상이라고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된다. 아셨죠? 이완 정화. 그래서 이완하면 정화, 이완 정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된다. 시간이 또 엄청 됐네. 우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먹자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명상도 중요하지만 먹기 명상으로 이제 프로그램 이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끼 먹는 게 하루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하루에 3끼 먹는 게 소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떡하다 이게 무슨 단순 아니 혼자 차려 먹으려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게들이 바깥에 레스토랑들이 바깥에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혼자 이렇게 산에서 혼자 저 공양 이렇게 차려 드시는 스님들이 있다면서요. 남자 이렇게 혼자 와 그분들은 밥을 3끼 먹나? 한 끼만 먹나? 한 끼만 먹나? 귀찮아서 하루 한 끼 먹을 것 같은데? 힘들 거 같은데 하루 3끼 못 먹을 것 같은데? 2끼 먹나? 2끼? 산에서 일하고 뭐 그러면 또 시간 놓치고 그럼 자동으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가 자동으로 되는 산에서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공양을 일단 하고 1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1시간 30분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1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프로그램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명상 작업 중에 정화 명상이라는 게 되게 많이 해요. 일반 그 명상 지도한다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정화 명상이라는 걸 되게 막 열심히 파이팅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소 제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화한다고 막 이러는데 이완이 충분히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완하면 이렇게 졸립고 이런 게 다 그 정화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웃는 거, 웃기 명상, 울기 명상 이런 거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있어요. 명상법 중에.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네 발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서로 막 물어뜯고 막 이런 게 또 명상 기법이에요. 뭐 그 진짜 그 왜냐면 그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와일드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되게 해볼 만해요. 애들 시키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명상 빼고 별로 없을 거예요, 명상법이. 몇십 년을 별의별 명상을 다 제가 만들기도 하고 뭐 정보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명상이 한번 미쳤을 때는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뭐 어디 내가 모르는 명상법이 있을까 봐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아하가 한번 오니까 그나마 그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명상도 다른 공부랑 비슷해서 한번 미치면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차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차명상. 차명상은 제가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석사 과정에 이렇게 학생들 그거 논문 지도하거나 뭐 거기 들어가서 해보면 논문 쓸 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딴 데서 뭐 정보를 좀 갖다가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얹고 하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차명상 관련해서 제 머리에 있는 이외의 것을 갖고 오기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구조화를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 쓸 때 이렇게 보면 이건 어디서 갖고 오고 이건 어디서 갖고 오고 근데 이제 어디서 이렇게 다 긁어다 이렇게 오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거치지 않고 차명상이라는 분야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 하나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다 걸리죠. 다. 저를 통과할 수가 없는 분야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다 나누. 네. 이거 일부러 다 네. 공양도 하셔가지고 지금 배가 부를 텐데 배부를 때 하나씩. 네. 빨대 일부러
네. 이런 게 다 이제 도구가 되는데 이걸 매체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매개체로 쓰면 네. 아니 영상 그 저거는 저 회원 그 같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같이 다 쓰세요. 네. 그 명상의 날 12월 21일 행사하는 건 우리 요 팀장 모여서 다 얘기한다. 명상의 날이 12월 21일이에요. 유엔에서 정한 명상의 날이에요. 유엔. 그동안 뭐 명상 관련해서도 작업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해서 정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그 인도 스님이나 이런 분들 되게 인도 관련해 이런 분들 되게 파이팅 많이 해요. 특히 유엔은 우리 조계종에서 죄송하지만 작업을 못하고 유엔의 그 사무국에 원불교에서 들어가 있어요. 유엔 그 앞에 또그 원불교 센터도 있어요. 그 저 삼성의 저 안방 주인이었던 그 누구예요? 저희가 300억 원불교에 300억 줘서 뉴욕센터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게 좀 바보라 바보. 아무 생각 없는 실속이 하나도 없어. 유엔 센터도 세상에 그 원불교한테 뺏겨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가서 누가 스님이 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건 조계종에서 아무도 뭐 가서 활동을 못한 탓이니까 뭐 탓할 수 있냐?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걸 파이팅을 못 해야 돼. 자, 요건 이제 이것도 호흡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 왜 울렸지? 이 화면에 나타났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의존증 다 의존해서. 자, 이게요. 숨 쉬는 거 이게 이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숨쉬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게 이 가수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빨대로 가수들이 이걸로 다 연습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자는 컵 있잖아요. 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도 요거 여러분 입에 대보시면 이게 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그냥 쉬는 거하고 이거 딱 무는 순간 이게 달라져요. 이거 들숨 한번 해보실래요? 확실히 다르죠. 그냥 일반 하는 거랑 들숨 하는 거 다르죠. 그다음에 이건 날숨 해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손 터널 하듯이 얘를 가지고 들숨 날숨 훈련하는 건데 이게 날숨 특기 하면 이게 고르게 날숨을 쭉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물에다 대면 이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하면 뽀글뽀글뽀글뽀글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날숨이 여러분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이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초수를 재면서 요거 날숨하면서 30초 이상 이렇게 해서 이건 1분 이상 하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들숨하고 다르게 이건 30초 정도부터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거 여러분이 또 1분 이랬다가 사람 살려 바로 사람 살려가 나기 때문에 이건 내쉴 때는 30초 정도 하고 물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뽀글뽀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서 잘 안 되고요. 그냥 해서 이게 습관적으로 일반 세팅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매개체를 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훈련 하나 하는 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우 졸린 시간인데 마의 시간인데
그리고 이론, 참깨 나무 이론은 하필 이론 아니지. 이게 다 자기 하는 마법의 시간이 되겠는데, 잘못하면? 아하,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빨대를 활용해서 내쉬는 거를 이렇게 쭉 훈련시키는 이거. 그래서 손터널 호흡하고 빨대 호흡 이런 것들 다 잘 활용하시면 된다. 아시죠? 이게 없으면 이제 손터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훈련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령이 생기세요. 하면서 요령이 생기고, 일단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셨어요. 그러면 다 눈치가 또 한국처럼 이렇게 눈치 사회에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이게 다 눈 감이 벌써 오잖아요. 눈치 도인들만 이렇게 눈치 도인들. 아니,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죄가 눈치가 없어서 생긴 괘씸죄가 최고의 죄잖아요. 눈치가 없으면 게임 오버야. 한국에서는 게임 오버. 눈치 좀 챙겨서 눈치를 좀 챙겨라. 챙겨야 될 게 눈치요. 우리 명상법은 눈치 명상 이런 걸 해야 되죠. 한국에서는 눈치 보면서 명상 눈치고. 실제로 그 눈치 보면서 명상한 게 미국에서 1930년대, 40년대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명상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명상 그러면 너 정신병자지? 이제 이렇게 돼서 명상한다 그러면 정신과로 그냥 정신과로 보내. 실제로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명상의 나쁜 점만 나열해서 세미나를 엄청 많이 열었어요. 그때 자료도 보면 명상하면 메롱됩니다. 다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명상에 대해서 세미나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명상원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로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이렇게 밝혀보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신병원에 보낸 게 아니고 명상원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도 정신과 가는 건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신과에서 이상한 수술들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뇌 이거 안에 있는 거 뭐 빼내기 뭐 전기하기 뭐 이런 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지지직 해가지고 그러면 재미있게도 10명 중에 한 명은 나와요 또. 이게 뭐 웃기는 일인데 아니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지직하면 9은 죽는데 한 명이 이렇게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려. 그러니까 효과가 있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효과를 봐야만 이거를 써도 됩니다. 이게 지금이고 옛날에는 100명 중에 한 명만 나와도 야, 뇌 뽑아. 코로 뚫어가지고 이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코는 바로 뇌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냄새, 향기 요법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여러분 시간 되시면 향수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어느 날 향기에 몸에서 이렇게 향기 나는 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특히 여성들을 다 죽이고 그 향을 이렇게 향수로 만드는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영화인데 한번 꼭 보세요. 아니 그걸 한번 보고 나면 향기가 그게 마지막 장면 거의 충격적이거든요. 나중에 영화 아니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게 진짜 영화인가 막 싶을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향기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거쳐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수술하면서 이걸 뚫은 거예요. 코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를 뽑아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겠죠. 아니, 그 뇌를 뽑아내면 바보가 되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해. 눈 풀살 풀려가지고. 그러면 나은 거예요. 옛날에 그게 나은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코가 다 다이렉트. 그래서 오감 명상 중에 코로 하는 건 진짜 다이렉트예요. 직방 효과. 효과가 직방. 맞는 순간 바로, 바로. 그래서 이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향도. 향으로 하는 그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고, 차 하면, 차. 차 하면 바로 향도를 같이 섞어서 했거든요. 차 하는 사람 다 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향기를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서 향을 맡는데 웃기는 건 그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 왜냐면 이렇게 요만한 용기에다 이렇게 우리 치면 향을 이렇게 해서 타면 그거를 냄새 맡고 이렇게 냄새 맡는 건데 문제는 요거를 타게 하는 조그만 요게 일산화탄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핑 돌아요. 그럼 핑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향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맛보는 거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향도 하고 바로 향 냄새 바로 맡는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는 실제 상황이. 그래갖고 향도 오래 하면 하얗게 그런 얘기가 하얗게 된다고. 그게 피기가 일산 중독돼가 죽는 거예요. 영상법이 또 그런 또 역사적인 일도 많다.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명상 잘못해서 애 저렇게 됐다고 그런 증거를 어마무시하게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원래 정신 나간 애였어요. 근데 명상원에 갖다 놓으면 명상원에서 고요히 가만 안 쳐두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사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명상 리더들이 그 정도로 무지몽매했던 거예요.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근데 명사원은 또 다 열은 거예요. 왜냐하면 1894년 이후로 국제 행사에서 명상이나 뭐 이런 리더들이 서구랑 막 만나고 이러면서 그때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기원이 1894년이에요. 그때 박람회들이 세계 박람회들이 막 열렸거든요. 1894, 1896 되게 중요한 연도들이에요. 그들이 명상이 진출했지만 사고를 많이 쳤죠. 그리고 서양 애들이 일단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그때 별의별 하여튼 명상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좀 다른 거죠.